안녕하십니까. 완도군 섬여행 등대 기자단 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하게 될 안희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력이 조금 특이해서 중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물건도 가져다가 판매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온라인 컨설팅, 마케팅 및 강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책도 여러 권을 냈는데 지금 그래서 CJ 프레시웨어라든지 놀부 이런 이제 대기업들 대상 플러스 해서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이런 공기업, 이런 학교 이런 곳들까지 강의와 컨설팅 그리고 마케팅 대행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제 물건을 판매했던 경험 그리고 저 스스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각 업체들 마케팅 대행을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이번 시간 블로그를 시작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로그 보시면은 사실 블로그 마케팅을 가장 처음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로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네이버가 가장 사용량이 많죠. 검색량도 많고 자, 그 지점에서 네이버 안에서도 통합 검색, 키워드, 광고, 그리고 카페, 지식인, 블로그 영역, 뉴스 영역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영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블로그 영역입니다. 우리가 완도를 놀러 가던 제주도 혹은 강원도 놀러 가던지 간에 항상 가장 간단하게 검색하는 게 있죠. 어디 어디 맛집, 완도 맛집, 완도 가볼 만한 곳 이런 걸 쳤을 때 우리가 어디에 나오는 정보를 가장 많이 보느냐, 열심히 보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어디 홈페이지에 나오는 걸 들어가지도 않고요. 카페 정도는 볼 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지식인을 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고요. 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블로그 탭에 있는 지금은 뷰 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뷰 탭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 점은 사실 블로그 마케팅이 이제 광고가 너무 많다, 광고의 홍수다, 그래서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온라인 마케팅이 발전을 하면서 이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숙기가 되면서 지금 어떤 시기냐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블로그를 볼 때 이거는 광고 글이구나 혹은 돈을 받고 어떤 보수를 받고 쓴 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도 그걸 보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확인을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은 어느 정도의 광고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뢰도 조사,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이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제 이론적인 그래프, 수치, 사용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 요점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일반 검색 유저는 브랜드의 장점을 부각하고 키워드 노출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브랜드를 각인시켜서 검색 유저가 들어오게 한 다음에 구매로 연결시키는 어딘가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방문으로 유도하고 그런 식을 전달하면서 컨텐츠를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블로그 마케팅 운영 목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쓰는 글들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검색 상위 노출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고요. 그래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구매 고객, 방문 고객이 증가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가 상승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완도 가볼 만한 곳 이런 걸 검색을 했을 때 뷰 탭에 블로그 영역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1시간 동안에 블로그 강의를 듣고 우리가 쓰는 모든 글들이 첫 페이지 최상단에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은 참 쉽진 않겠지만 천천히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 블로그는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공식적으로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을 받고 체험단식으로 글을 쓰던지 아니면은 공식적인 뭐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사실 저도 대행사로서 그런 소위 상위 노출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이버 상에서는 공식적으로 블로그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곳,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아까 보신 완도 가볼 만한 곳 치면은 파워링크. 자, 파워링크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내고 클릭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불을 하면서 광고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그렇게 방식이 되는 거를 공식적인 광고 영역인데, 이 블로그의 영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경제적이죠. 경제적이고 어찌 보면은 평등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겟 마케팅은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죠. 완도 혹은 제주도.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예를 들면 단순히 뭐 여행 추천을 쪘을 때 우리 완도 기자단분들이 쓰신 글이 상위에 뜨는 건 참 쉽지 않겠죠. 여행 가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완도와 관련된 키워드에만 노출이 된다라는 방식으로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광고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타겟 마케팅, 그리고 해당 키워드에 대한 상위 노출,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하실 때 두 가지 이제 로직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네이버에서 밝힌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기 위한 로직은 두 가지입니다. C랭크, 지금 보시는 크리에이터 랭크라는 C랭크가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다이아 로직이라는 딥 인텐트 애널리시스라고 있는 다이아 로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C랭크는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 링크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맥락이나 내용, 이런 체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출처의 신뢰도, 인기도를 체크해서 해당 블로그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를 따로 계산해서 이거를 따로 보여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 랭크라는 말처럼 그냥 단순히 이 기술적으로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나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이 크리에이터, 쓴 사람이 말 그대로 얼마나 열심히 썼고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아 로직과 C랭크 로직이 합쳐져서, 사실 예전에는 C랭크 로직만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되는데, 지금 이 다이아 로직이라는 같이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합도, 뭐 경험 정보, 충실성, 의도, 상대적인 어뷰징 척도, 독창성, 적시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다각도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검색 사용자들이 검색을 하죠. 자, 네이버 상에서 검색을 하고, 그러면 C랭크로 출처를 판단하고 다이아 로직으로 문서를 판단한 결과를 구성한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로직을, 인공지능 로직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검색 로그와 서비스 로그와 같이 들어와서 검색하는 사용자,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가 원하는 문서를 어떻게 찾아서 보여주느냐, 그거에 대한 것을 AI로 학습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C랭크나 다이아 이런 것들이 뭐 말도 어렵고, 지금 이런 그림, 뭐 로그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해해서 쓴다기보다는, 이제 옛날처럼 정해진 어떤 공식만 따른다면은 상위 노출이 바로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소비자 친화적인, 그리고 정말 똑똑한 네이버 안에 있는 그 개발자들, 수많은 기술자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옛날처럼 기계적인 포스팅, 기계적인 어떤 상위 노출 방식으로는 지금은 더 이상 살아남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내용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C랭크, 다이아라는 거는 블로그를 한다면 어디선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저 로직이 얼마나 자세하고 빽빽하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상위 노출 키워드가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서 보시되,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출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사라고 검색을 하면 그냥 이사, 이사, 이사 이런 식으로 이사라는 키워드가 많이만 들어가거나 약간 작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사라고 하면 이사 진척 상황 자, 제주에서 살아볼까? 집 구하기와 이사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본격 이사 프로젝트,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사람이 궁금해하고 많이 클릭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많이 읽는 이런 문서들을 기반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기자단 여러분들은 내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고 이미 앞에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겁먹지 마시고 실제로 열심히 진행을 하면은 된다라고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C랭크, 다이아로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인 마케팅 업체, 이런 소위 이제 업체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쓰고 싶은 글을 열심히 솔직하게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블로그 운영 전략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신뢰 상승을 위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 충분히 포스팅해서 콘텐츠를 누적시키고 타 채널과 블로그를 연결하고, 그리고 고객이 위한 블로그, 그리고 적극적인 이벤트,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 이내에 사실 블로그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한다면 블로그 내용만 정말 8시간, 10시간씩 해도 부족한 게 없는 게 또 블로그 영역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깊고 넓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자단 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운영할 때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바로 키워드인데요. 자, 결국엔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블로그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메인 키워드,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메인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에 파생되는 세부 키워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 추가를 하고, 또 그 경쟁률에 따라서 키워드를 선정해서 꾸준히 포스팅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렸는데요. 4가지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완도 여행이라고 지금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셨습니다. 자, 기자단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각각 원래 블로그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예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 그런 입장에서 똑같이 완도 여행이라고 쳤을 때 누군가는 1등에 뜨고 누군가는 10등, 누군가는 100등에 뜨겠죠. 자,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노출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게 이제 위아래가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로그를 할 때 내가 이런 키워드를 쓰면 좋겠다, 이런 키워드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쓰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데이터로 보여지는 것, 이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글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네이버 광고라는 곳이 열리고요. 자, 여기는 실제로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는 영역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광고를 실제로 하시는 건데 우리는 광고를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진 않을 건데 무료로 가입을 하셔도 돈을 따로 쓰지 않아도 그 키워드 내역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은 쉽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이렇게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여기다 들어오신 다음에 자, 여기 키워드 도구 아래에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저기다 검색을 하면 해당 키워드의 검색수, 검색량을 실제로 네이버가 보여주게 됩니다. 데이터로요. 자, 먼저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의 강남으로 놀러를 갔다고 예상을 하고요. 자, 강남에 놀러 갔을 때 맛있는 식당을 찾고 싶어서 검색을 합니다. 자, 2가지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자, 강남 맛집.
자,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강남 역 맛집.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강남 맛집과 강남 역 맛집. 두 가지 키워드 중에 어느 키워드가 더 검색량이 많을까요? 자, 요거를 3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두 개 키워드 중에 나는 그냥 강남 맛집 많을 것 같다. 나는 강남 역이 많을 것 같다. 각자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쭤봐도 그렇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이 네이버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하셨으면은 답을 보겠습니다. 검색하면은 강남 맛집 검색해도 연관 키워드에 바로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은 월간 검색 수가 강남 맛집이 PC 6,820건, 모바일이 57,700건, 그리고 강남 역 맛집은 PC 9,200건, 모바일 66,000건. 자, 보시면은 강남 역 맛집이 최소 20% 이상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오는 수치는 월간 한 달 동안 검색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PC와 모바일 이렇게 나눠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면은 지금 강남 맛집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뭐 압구정 맛집, 강남역 술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네이버에서 다 제공을 해준다. 다 공짜죠. 그리고 이렇게 안 키워드 검색량을 가지고 내가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돈을 충전해서 광고를 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엑셀로도 뽑을 수 있는데, 자, 먼저 완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도를 치면은 완도 가볼 만한 곳, 이게 가장 먼저 연관 검색으로 뜨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뜨는 거예요. 완도 가볼 만한 곳을 쳐서 쭉 나오는 게 하단에는 지금 808개가 떴는데요. 808개가 말 그대로 저 검색어와 비슷한 연관 검색어가 쫙 뜨는 방식이고요. 보시다시피 가볼 만한 곳, 완도 펜션, 완도 카라반, 자,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옆에 이렇게 검색수도 나오게 되고요. 자,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완도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자, 이렇게 다른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연관 검색어, 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실제로 엑셀을 뽑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몇백 개, 뭐 1,000개, 2,000개도 다 엑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일단은 PC 검색수보다는 모바일 검색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모바일 사용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PC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모바일이 당연히 보시다시피 훨씬 더 많고요. 많고 검색량도 많으니까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검색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냐? 자, 이 시작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 그 키워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키워드를 보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블로그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고 하신다는 거는 게임 캐릭터, 게임을 시작을 해서 어떤 캐릭터를 하나 같이 시작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아요. 자, 실제로 뭐 PC 게임 이런 거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편하게 들어주시면은 자, 우리가 어떤 게임을 시작을 하고 어떤 뭐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게임으로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자, 게임을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그 캐릭터는 레벨도 0일 거고요. 레벨 0에서 본인이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소위 나쁜 그런 몬스터들 이렇게 그 나쁜 놈들도 그 뭐랄까 그 레벨이 되게 낮은 그냥 가서 이제 뭐 탁 건드리면 죽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몬스터들을 한 명씩 잡아가면서 레벨업을 하고 경험치를 쌓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서 끝판왕을 또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블로그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자, 게임을 해서 내가 차근차근 레벨업을 해서 그 이제 무서운 적, 이런 레벨이 높은 적을 무찌르는 것처럼 이 블로그는 이 검색수가 높은 것, 이렇게 높은 애들은 레벨이 높은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뭐 끝판왕, 아까 강남 맛집 이런 것들은 검색수가 뭐 6만 6천 이렇게 되죠. 굉장히 높은 것은 소위 끝판왕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내가 아직 블로그가 방문자 수도 많지 않고 이런 초보인 경우에는 나는 아직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유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블로그 초보다라고 하면은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검색수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까 그 강남 맛집 같은 경우는 보통 검색량이 10만 건이 넘어가는데 이게 실제로 매달 바뀝니다. 당연히 매달 검색량이 바뀌겠죠. 실제로 참 좀 슬프기도 한 게 이제 코로나 때가 터지면서 이제 그 원래 강남 맛집 이런 검색량이 19만, 20만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런 여파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6만까지 줄어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것과 상관없이 자, 내가 블로그를 방금 만들어서 강남 맛집이라고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그럼 그게 상위 1등에 노출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실 강남 맛집 이렇게까지 안 가도 자, 완도 가볼 만한 곳 16,800건 충분히 높은 수치입니다. 10,000건 이상이 되는 건 정말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완도 가볼 만한 곳을 지금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최소한 이 정도에 뜨는 그 블로그들은 일 방문자 수가 최소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면서 블로그 발행 수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이미 굉장히 강력한 블로그들 대상을 뚫고 방금 만든 내 신생 블로그가 상위 노출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높은 검색 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 키워드를 상위 노출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블로그 지수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내 일정 지수가 올라갔을 때 그때 조금씩 상위 검색 수에 있는 것들을 테스트해서 노출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 키워드만 말씀드리면은 자, 노란색으로 해놓은 완도 스파 카라반. 자, 한 달에 10건, 70건이죠. 자, 이게 한 달에 70건이면 뭐 하루에 2번 정도 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에이, 이거는 너무 적다. 이거는 안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써서 하루에 1명, 2명이라도 내 블로그에 오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쓰면은 상위 노출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이런 키워드를 쓰면은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적은 만큼 경쟁자도 적고 블로그 발행 수도 별로 적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따가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때 지금 기자단 분들이 기존에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은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점에서 가장 힘드냐면은 블로그를 쓸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많이 써봤지만 내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처음에는 뭔가 막 열심히 써요. 열심히 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블로그 쓸 내용이 없어서 아, 오늘은 못 쓰지, 내일은 못 쓰지 이러면서 하루하루 미루다가 점점 방문자 수 떨어지고 글도 안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쓸 키워드가 여기저기에 다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블로그라는 거는 사실 이제 상위 노출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시중에 블로그 강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본인이 상위 노출 자신 있게 할 수 100%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3년 전, 4년 전에는 가능했어요. 저도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100%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소위 작업, 트래픽 작업을 통해서 상위 노출시키는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어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올 수 있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키워드가 중요해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되냐면은 사실 완도 기자단으로서 우리가 완도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각각 기자단 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시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다 정리를 해봐도 블로그로 쓸만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내가 많이 써봐도 5개, 10개에서 딱 멈추게 되는데 뭐 많이들 들으셨다시피 블로그는 사실 매일 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1일 1포스팅. 이게 법칙까지는 아닌데 당연히 자주 많이 발행할수록 좋다. 이거는 뭐 당연히 거부할 수 없는 진리긴 맞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쓰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씩 예를 들면 쓴다고 치고 그러면은 주말 빼고 평일만 작성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0권을 써야죠. 좀 적게 써도 15권. 그러면은 15권, 20권을 매달 그런 이슈를 뽑아내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은 그래서 이 활용하기 전에 왜 이게 힘드냐면은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맨날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썼던 게 또 유사문서로 체크가 되면서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악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데 그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블로그 쓰는 게 점점 스트레스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고 내가 글 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전 썼던 거 또 써야 되고 이번엔 못 쓰지 그러면서 스트레스, 숙제처럼 받아들이게 되면서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장점은 여기 있는 것들이 완도와 관련된 게 다 내 이제 키워드, 다 나의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완도 카라반 자 굉장히 적죠. 이런 것들 굉장히 써볼만 합니다. 하루 방문자 수가 몇십 명 이하일 때 이렇게 몇백 건, 70건, 900건 이런 거를 쓰시면 좋은데 리조트 같은 건 굉장히 좋죠. 리조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되게 좋으니까. 자, 네, 리조트 같은 거 열심히 쓰는 거 말고 자 완도 카라반 난 카라반에 대해서 쓸 게 없는데 생각하시지 마시고 완도 카라반에 대한 키워드를 그냥 정해놓고 저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저거를 내가 카라반을 뭐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저 카라반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완도 카라반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으면은 저거에 대한 거를 나도 궁금해하는 입장에서 같이 확인해보고 완도 카라반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고 나도 완도 카라반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같고 이렇게 뭐 되더라. 그리고 하게 되면은 뭐 완도에서 빌릴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빌릴 수 있는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기자단이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엄청 쓸 거죠. 자, 완도 스파 카라반. 이거는 스파 카라반이 뭔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은 쓰시기만 하면은 거의 100% 굉장히 높은 확률로 1등, 2등, 5등 이내에 들어가실 확률이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하루 2명이 아니라 하루 5명, 10명 이런 식으로 검색을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루에 5명, 10명이 들어오는 글을 10개만 쓰시면 하루 방문해서 100명이 금방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도 가볼 만한 곳. 이거는 누구나 많이 검색을 하고 누구나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빼고 이거는 좀 나중에 내가 기초 체력을 키우고 레벨을 높인 다음에 그때 쓴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초반에는 100개 이하 한 200개, 300개, 500개 이하 짜리를 해서 좀 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검색 수가 1000개, 1000회, 한 달에 1000회 이상이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 않은 어려운 높은 검색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방문자 수가 300명, 최소 300명에서 500명이 되지 않으면 1000회 이상은 현실적으로 노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검색 수에 따라서 하루 방문자 수 몇 명이면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엑셀을 뽑으세요. 뽑은 다음에 뽑아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자 가볼 만한 곳은 지금 안 쓰고 자 펜션도 안 쓰고 카라반, 호텔, 스파 카라반, 리조트 자 이런 식으로 몇 개씩 체크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20개, 30개가 금방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내용으로 글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매일 뭐 먹을지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단표가 무조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은 되게 편하겠죠. 뭐 집에 어머님은 어떤 걸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런 느낌처럼 내가 쓸 걸 정해두고 그냥 편하게 그거에 맞춰서 검색해서 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할 때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을 할 때 뭐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하고 막 이런 소위 카더라 통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쓸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정하셨으면 이 키워드는 무조건 제목의 맨 앞에다가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에 해당 키워드를 최소 5번 정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서 이 완도 카라반에 대해서 이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중복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제목에 한 번, 본문에 3번에서 5번, 그리고 밑에 해시태그 영역이라고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도 한 번 써주고, 자, 그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편하게 써주셔도 내가 실제 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할 때 주의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자세한 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키워드의 과도한 사용. 자,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네이버가 소위 블로그를 이제 그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마케팅 업체들이 써먹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 키워드를 무분별하게 쓰지 말아라. 예를 들면 왜냐면은 예전에는 예를 들면 아까 완도 여행이 있었다고 치면은 완도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블로그에 100개, 20개를 계속 똑같이 넣어요. 그러면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상위 노출 시켜버려 버리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요즘은 어뷰징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하면 안 좋다. 그래서 오히려 블로그 점수를 깎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완도 여행이라는 걸 가지고 노출시키고 싶어도 완도 여행, 완도 여행, 완도 여행 이렇게 해서 계속 쓰시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된 유사 문서도 똑같은 내용 계속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두 개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충분히 많이들 계시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슈 키워드를 이용한 이슈 포스팅.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정치 이야기는 너무 민감하니까 실제로 블로그에서 정치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뭐 영상이라서 뭐 정치에 대해서 못한다기보다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정치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정치 전문 블로그가 아닌 이상 뭐 여가 어떻고 야가 어떻고 이런 얘기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저품질로 떨어질 수 있고요. 자, 이슈 키워드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송혜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슈가 됐죠. 자, 그걸 가지고 내가 송혜교 결혼했다는 걸 글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왜 쓰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비슷한 행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쓰지 말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우리 이렇게 방문자 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평소에 하루에 뭐 100명씩 들어온다고 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송혜교 글을 썼더니 검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방문자 수가. 자, 근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잠깐 들어왔던 거니까 금방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100명대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쓰는 거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소위 저 느낌을 한번 봤기 때문에 하루 방문자 수 1000명을 찍어봐서 그 뒤에는 한 번 더 찍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욕심이 계속 생겨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소위 이제 사람들이 이슈를 가질 것 같은 검색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것만 계속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이게 네이버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기계가 확인을 해요. 기계가 확인을 해서 이상한 평범하지 않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 블로그 주인이 장난을 치고 있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블로그를 점수를 팍 깎아버리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서 소위 어떤 꼼수, 편법 같은 걸 쓰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저품질 블로거, 저품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저품질이라는 거는 지수가 낮아서 내가 무슨 글을 쓰면은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반대로 고품질은 내가 무슨 글을 쓰던 상위에 노출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저품질 블로거가 되면은 점수가 계속 깎여서 내가 글을 써도 노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자, IP.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IP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IP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그 랜선이 들어오는 그 IP를 의미합니다. 자, 어떤 블로그를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지,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뒤부터 쭉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이버가 어떤 블로그, 어떤 블로거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그 기준을 보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거가 반대되는 건 안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블로거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자, 업체가 전문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인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블로그, 말 그대로 블로그를 쓰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네이버는 좋아하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지금 말씀드린 일반인들 블로그는 언제 블로그 글을 발행을 많이 할까요? 어디서? 맞습니다. 집에서 보통 글을 쓰죠. 언제 운영을 할까요? 저녁에 많이 글을 쓰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IP. 자, IP라고 했을 때 IP가 어떤 IP일까요? 자, 대부분의 경우 고정 IP입니다. 고정 IP. 자, 이 고정 IP가 무슨 얘기냐면은 집에서 컴퓨터가 있고 랜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SK 브로드밴드나 이런 통신사를 통해서 들어온 고정 IP를 통해서 발행을 하는데, 자, 그럼 결론은, 자, 집에서 저녁마다 고정 IP로 글을 발행하는 블로거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의 와이파이죠. 와이파이는 이제 유동 IP라고 볼 수 있죠. 자, 유동 IP에서 하나의 IP에 뭐 10명이 물려 있습니다. 자, 근데 10명이 하나의 IP에서 10개의 블로그의 글이 발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업체나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IP, 블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소위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IP 쪽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집에서 글을 쓰고 하는 게 좋은데, 요거를 응용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기자단으로서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은, 자, 집에서 쓸 수도 있고, 집 밖에서 쓸 수도 있고, 커피숍 가서 쓸 수도 있고, 뭐 차에서 쓸 수도 있고, 휴대폰을 쓸 수도 있고.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IP가 많이 바뀔수록 사실은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물론 요즘은 워낙 그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휴대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휴대폰, 모바일이죠. 모바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PC를 가지고 나와서 IP를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는 거, 요것들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집에서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쓰다가 너무 답답해서 커피를 마시러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글을 써서 스타벅스에 있는 IP를 통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글은 스타벅스 공용 IP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우리 집 고정 IP로 올린 것보다 지수가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글을 많이 쓰는 분들은 어떻게 가져가냐면, 자, 집에서 계속 쓰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글을 쓰세요. 글을 쓰신 다음에 올리지는 않고 임시 저장만 누르고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발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시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밖에 있다면, 자, 정작을 한 다음에 휴대폰으로 다시 블로그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직접 발행을 눌러요. 자, 이렇게까지 IP를 이제 철저히 관리해서 하나의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찌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초, 중, 고급을 동시에 다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사실 블로그를 어떻게 열고 블로그에서 여기서 뭐 자기소개를 넣고 이렇게까지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뛰어넘었죠. 사실 그거는 너무 쉽고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간단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그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IP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도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아까 그 하지 말아야 될 행위에 이어서 금지 키워드입니다. 자, 금지 키워드가 어떤 거냐면,
이거를 쓰시면 블로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체에 손을 대는 모든 키워드, 의료 쪽, 그리고 입으로 섭취하는 거, 식품에 관련된 거, 그리고 회계나 보험 관련 키워드, 대출 보험. 자, 그리고 지역명 맛집으로 구성된 거의 모든 키워드, 맛집 키워드. 자, 그리고 다이어트 키워드, 부동산 키워드, 의학 키워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지 말라고 권고를 드리는 건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다 안 쓰라고 하면은 쓸 게 없어요. 자, 쓸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 완도 기자단이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거는 써도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왜 쓰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다른 것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여기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되게 쉽죠. 병원은 공식적으로 내가 의사가 아닌 이상 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 후기 이런 것들도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남겨도 불법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자, 예를 들면은 대출이나 보험 이런 거 쓰지 말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쓰지 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 가장 쓰지 말아야 되는 이런 대표적인 키워드, 강남 성형외과를 보면은 이렇게 광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블로그 탭을 들어가셔서 보셔도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돈 주고 광고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약간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소위 블로그 막 몇십 개, 몇백 개를 뿌리면서 트래픽 작업을 통해서 상위 노출하고 있는, 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금지 키워드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뭐냐면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성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병원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대출 보험 이런 거 예시를 들면은, 자, 뭐 개인회생, 대출, 보험 이런 것들로 글을 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쓸까요? 당연히 그 업을 하는 본인의 업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회생 파산 실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본인이 어떤 뭐 손해사정사라든지 뭐 자산관리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를 유도하면서 글을 쓰는 거지, 이거를 내가 정말 내 경험을 홍보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너무 대놓고 영업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번에 개인회생을 해서 3억이라는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 쓰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이렇게 했는데 3억을 받고 뭐 어떻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뭐 솔직하게 쓴 건 참 좋은데,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개인회생, 빚, 몇억, 탕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간 글은 좋은 글일까요? 안 좋은 글일까요? 네이버 입장에서 나쁜 글이라는 겁니다. 저놈들 저거 광고하려고 블로그에 자꾸 이상한 트래픽 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쓰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100명 중에 자, 보험과 관련된 키워드 블로그 100개 중에 한 개가,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나 과연 솔직한 일반인이 쓴 글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거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병원, 이런 건강식품, 다이어트, 부동산, 의학 다 비슷한 느낌이 오시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할 수 있는 거는 이 맛집 키워드입니다. 어디 맛집 이거는 쓰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키워드에 써도 되는데 여기서 금지 키워드를 넣은 건 뭐냐면은, 자, 이 지역명 맛집, 자, 완도 맛집, 제주도 맛집, 강원도 맛집, 춘천 맛집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검색량이 높아서 실제로 식당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식당 하시는 분들이 다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행사로서 이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규모가 좀 있는 식당들, 그리고 블로그를 검색해서 나오는 상위 이런 지역명 맛집에 나오는 업체들은 뭐 많이들 느끼셨다시피 대부분 다 광고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사실. 그래서 한 달에 소위 몇백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상위 노출을 위해서 광고를 잡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글을 열심히 써도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비집고 들어가서 상위 노출되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머지 애들은 같이 싸웠을 때 우리가 불리하거나 같이 쟤네처럼 묶여서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라면 이 맛집 키워드는 그 열심히 돈 많이 써서 쓰는 애들이랑 우리랑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쓰실 거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완도 맛집이 아니라 완도 삼겹살 잘하는 집, 완도 전복 잘하는 집,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좀 풀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희가 중소형 키워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검색량 적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빼서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니즈가 정확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검색을 했을 때 광고가 굉장히 많은 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딱 봤을 때 아, 이거 다 광고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요즘 이런 것도 되게 심해졌는데, 자, 표준 문구. 자, 어떤 글을 쓰거나 했을 때 구체적인 표현을 넘어서 내가 이걸로 보상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요즘은 이건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어서 블로그 체험단 하시는 분들도 하단에 항상 그게 써 있죠. 자, 본 포스팅을 위해서 뭐 소정의 수술 받았습니다. 자, 돼 있는데 우리도 기자단으로서 사실 맛집을 가서 밥을 먹고 그거에 대한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 자, 그거를 소위 내돈내산이라고 해서 내가 먹고 내가 방문한 데를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 있는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잘 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표준문구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자, 1, 2, 3번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3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잘 작성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 3개 중에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일단 당연히 X고요. 자, 2번 제공받아 작성은 후기입니다. 자, 여기에 2번과 3번, 사실 3번, 2번, 3번의 의견이 좀 있으신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료냐 무료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체험 후 혹은 제공받아, 여기서 항상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상으로 제공받아 혹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꼭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사실 뭐 내가 글 하나 잘못 썼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진 않지만 정말 누가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지금 기자단 분들이 당장은 아니어도 블로그가 100명, 200명, 300명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이제 체험단 문의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또 참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통계 관리 부분은 블로그를 만드시고 통계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지수를 보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지수만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간대 분석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00시부터 지금 23시, 밤 12시까지 언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지금 보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날은 파란색, 이제 11월 21일은 지금 오후 1시, 2시에 제일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초록색, 다른 날짜는 좀 고르게 들어왔네요. 근데 고르게 들어왔는데 역시 가장 많은 거는, 자, 이때 점심때 혹은 네, 정리하면은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이게 가장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글을 써서 새벽 3시에 글 올리지 마시고 예약 발행을 해놓는 거예요. 아침 8시에. 그러면 아무래도 최신성, 이런 로직을 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조회수. 자, 조회수 순위로 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글이 1100건이 넘고 500건, 100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압도적으로 높은 이 1000건이 어떤 글인지 내가 보이죠? 내가 쓴 글이니까. 그러면은 보고 아,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보는구나 라고 해서 비슷한 키워드를 한 번 더 써보고요. 또 비슷한 내용으로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시로 들어가서 내 글을 누가 많이 보는지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방문은 말 그대로 이제 블로그 방문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언제가 높은지, 언제 글을 많이 썼고 언제 조금 썼는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자, 평균 사용 시간 지금 6분 14초라고 지금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방문자가 방문해서 체류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게 길수록 좋습니다. 길수록 좋은 건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옛날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1분을 있는지 10분을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아무리 뭐 사람들이 상위 노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길이가 길수록 상위 노출이 잘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블로그를 활성화하는 방법. 자, 첫 번째, 규칙적으로 운영한다. 자, 서로의 활동을 많이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내가 글을 일주일에 5개 쓴다. 근데 바빠서 주말에 몰아 쓴다. 이러시는 분들보다는 바빠서 주말에 5개를 썼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 다 올리지 마시고 예약 발행을 하루씩 해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발행하는 거를 네이버는 훨씬 더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포스팅 용량. 그 상위 노출된 글들 보시면은 하나같이 다 되게 길 거예요. 그리고 글, 사진, 중간에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거든요. 자, 어떤 글을 썼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 혹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 글을 봤을 때 글의 맥락을 읽고 좋은 글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까지는 아직 조금 이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용량이 되게 많으면은 아,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쓸데없이 글을 굉장히 길게 쓰거나 쓸데없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넣어놓은 블로그들을 한 번씩 다 보실 거예요. 그 이유가 저겁니다. 최대한 그걸 많이 넣을수록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자, 궁금증이 좀 풀렸을 거고, 자, 체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이제 이슈 검색어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뭐 성애교 결혼, 누구 결혼 이렇게 써서 들어간 사람이 잠깐 보고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10초 만에 이탈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100만 명이 와도, 자, 하루에 100명이 와서 평균 체류 시간 10분인 사람이랑 블로그랑 하루에 10,000명이 오는데 평균 체류 시간 10초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블로그인지는 자명한 사실이죠. 당연히 얘는 점점 더 저품질로 가면서 지수가 떨어지고, 얘는 하루에 100명밖에 안 와도 온 사람이 10분씩 그득그득 읽으니까 점점 더 지수가 올라가면서 상위 노출이 잘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글도 길게 써주시고 글 하단에 또 다른 글 링크도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내 블로그에 최대한 안 빠져나가게 그런 장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상위 노출된 프로세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이 없어요. 자, 이거를 어디 강의나 뭐 카더라 통신 통해서 뭐뭐 하면 상위 노출 된다더라 이런 헛소문을 믿지 마시고, 지금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지금 기자단 분들이 완도 뭐 여행을 쳤을 때 상위 노출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완도 여행을 지금 쳐봅니다. 그럼 1등에 뜬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정답이에요. 자, 걔네들이 사진을 키워드 몇 번 썼는지, 이미지를 몇 개 썼는지, 또 미디어, 동영상 같은 걸 몇 개 올렸는지, 그걸 보고 아, 완도 여행 키워드 10번 썼고 중간에 사진 20개 넣고 동영상 3개 넣네.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가서 유사한 패턴, 이거를 조금 더 많은 내용으로 포스팅,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했을 때 100% 상여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랑 하루만 달라도 그 로직은 이미 끝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믿지 마시고 내가 직접 검색해서 내가 보고 아, 얘가 키워드 몇 개,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을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자단인 만큼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아, 이 글이 완도 여행, 완도 가볼 만한 곳, 이거를 키워드 몇 번 반복했고
사진 몇 개 썼고 이렇게 약간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글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품질. 자, 내가 글을 열심히 쓰다가 하루에 방문자도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문자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상해요.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은 좀 몇 가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변경된 IP. 자, 내가 매번 집에서 하다가 혹은 회사에서 하다가 갑자기 회사 이사를 하면서 IP를 옮겼는데 그 IP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IP 같은 걸 굉장히 잘 하시면 좋고 의심스러운 포스팅. 아까 말씀드린 뭐 별 생각 없이 쓴 뭐 병원, 갑자기 뭐 대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사진. 이런 것들은 너무 똑같은 사진 계속 쓰면 유사 문서로 빠지고요. 링크도 똑같은 거 계속 걸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 친구 활동하라고 하니까 맨날 가서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기계적으로 똑같은 거 쓰고 이러면 네이버가 기계로 알아요. 그래서 글 하나 보더라도 진정성 있게 댓글 남겨주시고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업 키워드. 자 아까 말씀드린 광고성 키워드를 말하는 건데 자 지금 그 기자단님들 당장은 아니어도 이런 거를 홍보하고 싶어서 글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글을 아무리 홍보하고 싶어도 너무 상업적인 내용으로 쓰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봤을 때 아 내가 어디서 조금 내가 찔리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은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이런 의심스러운 포스팅 있으면 과감하게 지워주세요. 비공개로 돌리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쭉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체험단은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내 거 블로그 운영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체험단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체험단을 기자단으로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은 자, 체험단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뭐 많이들 그냥 아실 거고요. 이론적인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죠. 자, 블로그 체험단 업체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예시는 레뷰라는 업체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지역이나 제품을 체험단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나는 몇 명 모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지금 참치요리 전문점이네요.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죠?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실장 스페셜 2인 한 명당 45,000원 상당을 무료로 주고 포스팅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금 3명을 뽑는데 무려 22명이 신청을 한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블로그로서 저희 방문하고 글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제공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험단이 별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하루에 100명, 200명만 들어와도 얼마든지 이를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막 마케팅 업체들만 저런 걸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저런 레뷰 사이트나 또 다른 곳들도 되게 많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기자단으로서 내가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거를 내가 같이 해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번 시간 동안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완전 시작하는 초반에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상위 노출 그리고 키워드 특히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잘 아까 말씀드린 거 숙지해 주시고 키워드 플러스 상위 노출하는 방법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금지 키워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 오늘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꾸준히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하루에 200명, 300명까지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블로그 마케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